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서버리스 컴퓨팅입니다. 요즘 클라우드 쪽에서는 정말 중요한 흐름이죠.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그 IBM이나 레드햇, AWS 같은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개발자들이 인프라 관리라는 좀 부담스러운 일에서 벗어나서 진짜 중요한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같아서 흥미롭더라고요. 정확해요. 예전에는 서버 설정하고 운영하고 이런데 시간이며 비용이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서버리스는 그런 개발의 무게중심을 인프라에서 애플리케이션 코드로 옮겨주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서버리스 컴퓨팅이 도대체 뭐고, 또 왜 서버가 없다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핵심 원리부터 실제 영향력까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버리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서버가 진짜 없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 이름이 좀 짓궂어요. 하하, 네. 마치 그 무선 충전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충전 패드는 결국 전원에 연결해야 하잖아요. 서버는 클라우드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중요한 건 IBM이나 레드의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개발자가 그 서버의 존재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없는 셈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서버 프로비저닝이나 패치하고 확장하고 이런 모든 관리는 클라우드 제공업체, 그러니까 AWS나 Azure, 구글 클라우드 같은 곳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거죠. 완전히 추상화되어 있어요. 와, 정말 개발자 입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인프라를 다 관리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 때문에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크게 네 가지 핵심 특징 또는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인프라 관리 추상화예요. 개발자는 그냥 코드만 올리면 되는 거죠. 네. 둘째는 이벤트 기반 실행이라는 건데요. 이건 레드해티나 아카마이 같은 문서들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HTTP 요청이 들어오거나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되거나 파일이 업로드되거나 하는 어떤 특정 사건, 즉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코드가 딱 실행되는 방식이에요. 아,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항상 대기하고 있는 기존 서버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필요할 때만 딱 움직인다니, 굉장히 효율적이겠네요. 근데 그 자동 확장성 이야기도 있던데요. AWS 자료 같은 데서 보니까 이게 비용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인 자동 확장성이 정말 중요해요. 요청이 갑자기 몰리면 리소스가 자동으로 확 늘어나고 또 요청이 줄면 알아서 줄어들고 개발자가 미리 용량을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거의 없는 거죠. 오, 그리고 네 번째 특징, 종량제 과금, Pay as you go와 이게 결합될 때 서버리스의 진정한 파괴력이 나오는 겁니다. 종량제요? 네, IBM이나 AWS 자료를 종합해보면 명확해지는데요. 코드가 실제로 실행된 시간, 그리고 사용한 리소스만큼만 딱 비용을 내는 거예요. 코드가 실행되지 않으면 비용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와, 그럼 정말 아이디어만 있으면 큰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바로 뭔가 시도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서버리스가 가져온 어떤 경제학적인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엄청난 규모로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주니까요. 이야,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럼 이런 서버리스 환경을 실제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냥 함수만 딱 실행하는 FAS,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FAS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죠. AWS 람다나 어저 펑션스, 구글 클라우드 펑션스 같은 것들이요. 이게 서버리스의 핵심이긴 한데 전부는 아닙니다. 아, FAS가 전부는 아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레드의 설명에도 나오지만 BAAS, 백엔드 애저 서비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사용자 인증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푸시 알림, 스토리지 같은 백엔드 기능들을 그냥 API 형태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파이어베이스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죠. 아, 그럼 제가 직접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네요. 모바일 앱 만들 때 편하겠는데요? 네, 훨씬 편하죠. 개발자는 프론트엔드나 핵심 로직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 같은 것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도 서버리스가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애마존 어로라 서버리스나 다이나모DB 같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AWS S3 같은 스토리지는 데이터 양이나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되니까 이것도 서버 관리 부담이 없는 거죠. 정말 다양하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AWS Fargit처럼 아예 서버 관리 없이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기술도 있고요. 사용자에게 더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에서 코드를 실행해서 응답 속도를 높이는 서버리스 엣지 컴퓨팅 같은 개념까지 포함됩니다. 서버리스 생태계가 정말 넓고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서버리스라는 우산 아래 모여 있군요. 그럼 이런 특징과 기술들 덕분에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은 뭐고 또 주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쓰이나요? 장점은 사실 명확합니다. 여러 자료들, 페이프로 글로벌이나 삼성 SDS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첫째는 개발 생산성 향상이죠. 인프라 신경 안 쓰니까요. 둘째는 운영 효율 증대.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고요. 네, 그렇죠. 셋째는 빠른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는 거. 아이디어를 빨리 구현해서 내놓을 수 있죠. 넷째는 당연히 비용 효율성, 사용한 만큼만 내니까요. 마지막으로 유연한 확장성, 트래픽 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하고요. 정말 장점이 많네요. 그럼 실제 활용 사례는요? 정말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간단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백엔드부터 시작해서요. 예를 들어 IoT 기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거, 또 사용자가 이미지를 올리면 자동으로 리사이징해서 썸네일 만드는 것 같은 파일 처리 자동화. 그런 거요. 네. 그리고 챗봇의 로직 처리나 아니면 매일 밤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배치 작업 같은 거에도 많이 쓰입니다. 간단한 API부터 시작해서 꽤 복잡한 데이터 파이프라인까지 다 구축이 가능해요. 혹시 서버리스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단점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죠. 아카마이나 엘레스트 같은 자료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콜드 스타트 문제입니다. 콜드 스타트요? 그게 뭔가요? 함수가 오랫동안 호출되지 않다가 갑자기 호출되면 처음 실행될 때 약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실행 환경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첫 응답이 조금 느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물론 요즘에는 이걸 완화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민감한 서비스에서는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능들이 여러 작은 서비스로 분산되다 보니까 전체 시스템을 디버깅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게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 그리고 특정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서비스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이른바 벤더 종속성 문제도 잠재적인 고려사항입니다. 확실히 그런 점들도 있겠군요. 하지만 이런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전망은 밝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럼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 SDS나 데이터브릭스 같은 곳의 전망을 보면 앞으로 AI나 IoT, 엣지 컴퓨팅 같은 기술과 서버리스가 더욱 긴밀하게 결합될 거예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환경에서 서버리스는 아마 핵심적인 패러다임으로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는 건 결국 개발자가 서버 같은 인프라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코드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코드가 실행되고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되며 딱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는 방식이고요. FaaS나 BaaS처럼 다양한 기술 형태로 제공된다는 거군요. 네, 정확히 요약해 주셨네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개발자시거나 혹은 IT 프로젝트의 비용 효율성이나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 서버리스라는 기술은 분명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렇죠. 인프라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디어를 정말 빠르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니까요. 네, 오늘 서버리스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특징, 기술, 장단점,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인프라 관리가 이렇게까지 추상화된다면 앞으로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걸 생각해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걸 넘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네, 이게 단순히 기술 채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개발자들의 사고방식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